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스페이스X의 로켓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2010년에 우주로 화물 1kg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무게를 우주로 보내는데 단 3천 달러, 약 4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발사 비용이 99% 가까이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주 발사 비용이 왜 이렇게 비쌌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로켓은 오랫동안 일회용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한번 타고 나서 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보잉 747한대 가격이 약 4천억 원인데 그걸 매번 태평양에 던져버린 겁니다. 바로 그게 2000년대까지 우주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로켓을 한번 쏘고 나면 바다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다음 비행을 위해 처음부터 새 로켓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사도, 러시아 우주국도, 유럽 우주국 ESA도 이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진지하게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도조차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로켓이 다시 땅으로 돌아와 스스로 착륙한다는 개념은 당시 기준으로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스페이스X를 창업한 건 2002년, 그의 나이 겨우 31세였습니다. 당시 머스크에게는 페이팔 매각으로 벌어들인 약 2억 달러가 있었고 그중 1억 달러를 로켓 회사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 초기 임직원 중 일부는 조용히 사직서를 쓰며 이 회사는 2년을 못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실패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 팰컨 1은 2006년 첫 발사에서 이륙한 지 3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 발사도 실패했고 세 번째 발사도 무너졌습니다. 세 번의 연속 실패 끝에 회사의 현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머스크 본인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 시절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2008년 9월 네 번째 발사에서 팰컨 1은 마침내 우주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만든 액체 연료 로켓이 궤도에 오른 역사상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팰컨 1의 성공 직후 나사가 스페이스X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화물을 보내달라는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계약 금액은 약 16억 달러. 이 계약이 없었다면 스페이스X는 그해 안에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존 우주산업의 상징이었던 나사가 스페이스X의 생명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팰컨 9, 바로 이 로켓입니다. 팰컨 9는 스페이스X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향해 내놓은 핵심 카드였습니다. 로켓 1단계 부스터, 즉 발사체에서 가장 크고 비싼 부분을 대기권 밖에서 분리한 뒤 다시 지구로 되돌려 수직으로 착륙시키는 기술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총알을 쏜 다음 그 총알이 돌아서 총구 앞에 다시 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학적으로는 극도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2015년 12월 21일 팰컨 9의 1단 부스터가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장으로 되돌아와 수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고 로켓 공학자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해 경쟁사 블루 오리진도 소형 로켓 뉴 세퍼드에 착륙에 성공했지만 두 로켓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로켓은 우주 경계선인 고도 100km를 살짝 넘는 탄도 비행에 그쳤고 팰컨 9은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실제 임무를 수행한 뒤 되돌아온 겁니다. 같은 착륙처럼 보여도 차원이 다른 성과였습니다. 놀랍게도 스페이스X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사용 횟수 기록을 계속 갈아치웠습니다. 2024년 기준 팰컨 9의 1단 부스터 중 일부는 무려 20회 이상 재사용됐습니다. 같은 부스터가 20번 우주를 오간 겁니다. 보잉의 여객기가 수천 번 이착륙을 반복하듯 이제 로켓도 소모품이 아닌 운송수단이 됐습니다. 발사 빈도도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스페이스X는 팰컨 9과 팰컨 헤비를 합쳐 총 98회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로켓을 쏜 겁니다. 같은 해 러시아 전체 발사 횟수는 19회였고 유럽은 아리안 5 로켓의 마지막 비행 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 혼자서 전 세계 전체 우주 발사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페이스X가 눈을 돌리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팰컨 9보다 훨씬 거대한 완전 재사용 로켓 시스템으로 한 번에 최대 150톤의 화물을 우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지금껏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인 세턴호의 탑재 능력이 약 130톤이었습니다. 스타쉽은 그 한계마저 넘어섭니다. 그리고 스타쉽은 단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부스터인 슈퍼 헤비와 상단 우주선, 스타쉽 모두 착륙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2024년 10월 스타쉽의 5번째 통합 비행 시험에서는 세계가 숨을 죽이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지상에서 거대한 기계팔, 이른바 젓가락팔이라 불리는 구조물이 바다에 착수하는 대신 공중에서 낙하하는 슈퍼 헤비 부스터를 그대로 잡아챈 겁니다. 높이 70m,
무게 수백 톤에 달하는 로켓 부스터를 허공에서 포획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엔지니어들은 탄성을 질렀고, 머스크는 이 기술을 가리켜 물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재사용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타쉽의 진짜 목적지는 지구 궤도가 아닙니다. 화성입니다. 스페이스X는 2030년대 중반까지 인간을 화성에 보낸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화성 이주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가 단일 행성 문명으로 남아있는 한 소행성 충돌이든 핵전쟁이든 하나의 재앙으로 멸종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경고합니다. 화성 이주는 인류의 백업 드라이브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 약 5,500만 킬로미터, 가장 멀 때는 4억 킬로미터를 넘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3분에서 22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현재 기술로 스타쉽이 화성에 도달하려면 약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우주 방사선, 무중력, 극한의 고립을 견뎌야 합니다. 문제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 여정 자체가 인간의 몸과 정신 모두의 극한의 도전입니다. 나사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사는 스타쉽을 아르테미스 달 착륙선으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2025년 이후 예정된 달 표면 착륙 임무에서 우주 비행사를 달에 내려줄 차량이 바로 스타쉽인 겁니다. 반세기 전 아폴로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나사가 이제 민간 기업의 로켓에 자신의 달 착륙 임무를 맡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스페이스X가 만들어낸 변화는 기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21년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잭먼이 이끈 인스퍼레이션 4 미션은 전문 우주 비행사 없이 민간인 4명만으로 팰컨 9과 드래곤 캡슐을 타고 3일간 지구 궤도를 비행했습니다. 탑승자 중 한 명은 소아암을 극복한 29세 의료 종사자였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엘리트 전투기 조종사 출신 군인들만의 영역이 아니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스타링크 위성, 현재 6,000기 이상이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이통신 위성 군집은 천문학자들의 강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장노출 천문 사진에 위성 궤적이 선으로 찍히고 전파 천문학 관측이 방해를 받는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차광 처리와 궤도 조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수만 기로 늘어날 미래를 두고 국제천문연맹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도 빠질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추적 가능한 우주 파편만 2만 7천 개 이상이 돌고 있습니다. 추적이 안 되는 작은 파편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이것들은 시속 2만 8천 킬로미터, 총알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며 활동 중인 위성과 우주 정거장을 위협합니다. 발사 빈도가 높아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인류가 우주를 더 열심히 활용할수록 우주 공간 자체가 더 위험해지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래도 스페이스X가 바꿔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우주는 더 이상 국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비용의 장벽은 낮아졌고 발사의 빈도는 높아졌으며 더 많은 사람이 우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팰컨 9이 처음 궤도에 오른 날부터 스타쉽이 허공에서 잡힌 날까지 불과 15년 남짓한 시간 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빛이 화성까지 닿는데 최대 22분이 걸립니다. 그 22분의 침묵 너머에서 인류는 지금 처음으로 진지하게 두 번째 집을 짓고 있습니다. 스타쉽이 화성의 붉은 하늘을 가르는 날, 지구에 남은 우리는 그 착륙 장면을 22분 늦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22분의 간격 속에 인류라는 종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우주의 가장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